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공기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5%,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도 2.5%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큰 폭으로 단행될 걸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이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도 지금 현재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과 원래 금리는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보통 올라가고요. 또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유동성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또 하락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와중에 뛰는 지역이 있다. 반포, 여의도, 성수동, 청담동 같은 데는 나홀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어제 뉴스와 더불어서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를 초고층인 65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고 이달 말까지 확정을 짓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속도를 내기위해서 정부가 긴급 용역을 발주했다라는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또 그 와중에 재건축에 대한 완화 뉴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뉴스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원래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이어질 걸로 예상하는 것이 당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조정기가 왔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재건축 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여의도가 도심이라는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층수 완화를 해서 63빌딩보다 높은 65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재건축 완화, 그것도 큰 폭의 층수 완화를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동산,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이게 여의도처럼 이렇게 서울의 중심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의도, 도심, 용산, 강남 같은 경우는 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효율적인 땅이고, 그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땅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서울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이 낙후되고 노후될수록 도시 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굉장히 높고, 그것도 빨리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개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 때는 이렇게 쉽게 개발 계획을 발표를 못해요. 예를 들면은 2019년에 전 시장님이 그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회의에 가서 여의도 통합개발을 발표했다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귀국해서 바로 이걸 취소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때는 이런 개발 계획을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럴 때 개발이 필요하고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놨던 것이 조정기를 맞아서 한꺼번에 이런 개발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만 하더라도 참 많은 개발 계획들, 그것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개발 계획들이 쏟아져 나와 있고요. 또 장기 계획으로 대규모 최상위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들도 원래 하반기 또는 원래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개발 계획들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과 같은 조정기는 상승기에 밀어놨던 많은 개발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개발 계획들이 한꺼번에 많이 진행을 하더라도 조정기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냉각이 돼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의 변동성은 크지 않아요. 정부가 딱 원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가보면은 매물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조금만 호전이 되면은 이런 개발 호재에 의해서 가격들이 급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물론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지금 현재 들어서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원래 연말까지 금리가 올라가서 조정 장세가 이어지다가 내년 상반기 6월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날 거고, 그게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것들이 조금만 풀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됐던 개발 계획이 시장의 반응을 보여서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과거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좀 더 미리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악성 댓글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뭐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느냐, 아니면 네가 다 살아, 뭐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리는데, 아니 이런 영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시장이라는 게 한쪽 측면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다른 쪽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조정기는 분명하고 심리가 얼어붙어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이 금리가 안정을 찾거나 아니면 다시 내려가는 형상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되어 있는 개발 호재가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고 내가 투자하고 싶어하는 지역은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은 투자를 할까 말까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 가서는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리는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영상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을 통해서 한강변에 아파트가 만들어지든 어쨌든 이 여의도 발로 층고 제한이 풀리게 되면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게 될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한강변에 이렇게 한강 뷰가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집을 가질 수 있다라면은, 자, 왼쪽으로는 여의도에 만약에 65층 63빌딩보다 높은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면 왼쪽으로는 김포까지 보일 거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까지 보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집에 만약에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뷰 때문에 아마 집으로 안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자, 이런 조망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그 기회를 그냥 지나보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잡을 것인지, 꼭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한강변 일부 지역이라든지 또는 서울의 도심권에 제한들이 있는 지역들이 해제되는 지역들이라든지 또는 많은 교통망이 집중되는 지역의 역세권에 고밀 개발이 되는 지역들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기존 부동산과 개발이 되는 부동산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거나 불황기라든지 악재들이 쏟아져 나올 때 부동산 그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개발이 되는 호재가 탄탄하고 수요가 있고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악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가격이 잘 빠지지 않아요. 실제로 최근에 많은 뉴스에서 부동산 가격이 빠진다고 하지만, 또 뉴스에도 어제 뉴스도 있고 그저께 뉴스도 그렇고, 실제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봤더니 실제 매물은 그렇게 빠져있지도 않고 매물도 없더라 라는 뉴스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장은 항상 양쪽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쪽 측면의 뉴스만 듣고는 정확한 시장의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화랑기 때 거품이라든지 쏠림 현상에 의해서 내재 가치보다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이나 악재를 만나게 되면은 내재 가치에 반영이 돼서 가격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심지나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정을 받지 않거나 또는 향후에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탄탄한 수요로 받쳐주기 때문에 시장에 일단 매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가, 시장이 결국은 호전이 되면 이런 중심지 같은 경우는 입지적 가치 때문에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동산이나 외곽에 있는 개발지 같은 경우는 이런 조정,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의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 시기를 좀 늦출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개발지는 반드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이나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투자 기회를 잡으셔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고 그거를 투자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미뤄졌던 개발 계획들이 발표되고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반영된 금액이 아닌 굉장히 내재 가치보다 저렴한 가격, 미래 가치가 있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고려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